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 20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그래서 20장이 리퀴드 페이스, 액상 반응, 액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제 1강은 특히 리퀴드 페이스에서 액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트랜스포트 페노미나, 운반 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장 시작하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20장에서 공부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비스커시티 해요. 비스커시티 점성도 그런 문제를 다루고 또 그리고 디퓨전 문제, 이게 다 트랜스포트 페노미나거든요. 또 이온에서 이제 이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있으니까 이온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단 반응물이 A와 B가 있을 때 이게 만나야, 분자가 만나야 반응을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동을 해서 서로 이제 만나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보통 이제 디퓨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용매들 사이를 뚫고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컨트롤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반응들, 그 반응이 워낙 빨라서 디퓨전 되는 시간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래서 디퓨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확산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 이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디퓨전 컨트롤드 리액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애시드 베이스, 촉매 반응, 그리고 이제 엘렉트론 트랜스퍼, 그다음에 엔자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강, 3강 정도 3번에 나눠서 이 문제들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제 첫째 1강에서는 운반 현상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비스코시티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비스코시티 한 다음에 뭐 할까요? 다음에 그 비스코시티 일단 하고, 디퓨전 확산 문제하고, 또 이온들이 있으니까 이온의 그 이동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스코시티는 점성도예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무엇을 보통 이제 에타라고 하거든요. 에타, 이렇게 쓰는 거 에타인데, 에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체를 찢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액체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지나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shearing force라고 합니다. 그 shearing force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viscos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viscous flow, 용액이 점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쫙 흐르진 않죠, 기체처럼. 그래서 viscous flow를 하는데, 그 뭐가 전달이 되냐, 운반 현상은 뭐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전달이 되나 보면은 이제 모멘텀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곳에서, 그러니까 MV가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V가 큰 데서, 질량은 똑같다고 보니까 큰 데서 작은 데로, 이것이 V가 큰 데서 V가 작은 데로 뭐가 모멘텀이 이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비스코스 플로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비스코스 아까 어떤 것을 흐르게 하는 힘이 있겠죠. 그것에 저항을 합니다. 물론 힘을 주게 되면 그것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주변에 다른 매질이 있으니까, 용매 같은 것, 그것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드래깅, 쉽게 얘기해서 마찰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곱하기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속도가 생겨요. 그 비례상수가 이 마찰력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이제 그 마찰력,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릭션, 마찰력이니까 F를 프릭셔널 코에피션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그 F에 대해서는 스토크 법칙이 있어요. 스톡스 법칙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구형 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이고, 이런 구형 물체,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구형 물체가 있을 때, 반지름이 R인 구형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이 그런 구형 입자가 물론 이제 요동치지 않는 non-turbulent flow 속에서 지나갈 적에 어느 정도의 그 frictional coefficient를 갖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6파이, 그리고 여기 점성도가 나옵니다. 에타 R만큼의
마찰력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스코시티는 몇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물론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코엑셀 실린더가 있어갖고 돌아갈 적에 이제 안에 것이 얼마나 같이 돌아가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봤는데 기체가 아니고 이제 액체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차 있으면 거기에 뭐 구슬 같은 거, 뭐 쇠로 된 거, 구슬 같은 거를 구형 스피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비스코시티가 크면 천천히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모세관을 어떤 간단한 모세관을 액체를 흘려내리면 얼마나 빨리 흘려내려가느냐. 비스코시티가 클수록 천천히 흘러내려갈 겁니다. 이런 시간을 갖고도 재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스피어가 이런 구슬이 얼마나 빨리 세틀링 내려가서 바닥에 닿느냐 이제 그런 걸 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액체의 밀도가 로우 제로예요. 그리고 그것의 이제 밀도, 구의 밀도가 로우죠. 그러면 로우 마이너스 로우 제로가 부력을 주는 이펙티브 매스, 이렇게 이펙티브 덴시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덴시티 있으니까 거기다가 부피, 그러니까 그거 아까 보니까 이 반경이 R이라고 그랬어요. 반경이 R이니까 3분의 4파이 R 3승이 부피가 되고, 다음에 로우 했으니까 이게 이제 매스가 되죠. 매스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이제 받는 중력에 대해서 받는 힘이 되겠고, 그 힘이 아까 이게 F가 있고 속도를 재면 됩니다. 그래서 VF 이게 frictional coefficient가 되고 이게 속도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재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제 이거 리어레인지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거리를 재놓고 시간을 재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 그 구의 반지름 알고 있었고 중력 가속도 하는 거고 두 개 구의 밀도와 액체의 밀도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에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필라리 튜브 모세관에 직경이 작은 그 유리관을 통해서 액체를 흘려내려 보내는데 그 식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이퀘이션인데 이게 뿌아주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불어 발음이라 불어 안 한 학생들 저는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뿌아주이 이퀘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뿌아주이 이퀘이션에 넣어서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에타가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이 반경이 들어가요. 저기 모세관의 그 반경이 들어가고 압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 재죠. 그리고 그 랭스 재고 그 전체적인 부피 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서부터 역시 에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플로우가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점성도의 역수를 플루이디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레니우스 타입으로 이렇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타입으로 이렇게 프릭스포넨셜 팩터가 있고 이렇게 익스포넨트로 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액체 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채워져 있으면 이거 잘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곳이 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호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울로 이게 하나가 치고 들어가고 그럼 여기 또 호울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흐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 있던 것이 일로 들어가려면 주변에서 많은 인력들을 작용을 할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호울 이론, 호울 세어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이 에너지를 갖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플루이드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플루이드가 증가하는 거는 비스커시티는 감소하죠. 네,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온도가 0도에서부터 150도까지 온도가 있는데 섭씨네요. 150도 물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압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 그 물의 비스코시티 보면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여기까지 관찰했을 거예요. 여긴 좀 뭐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보통
0도 때보다 뭐 거의 한 6분의 1 정도로 100도가 되면 이렇게 비스코시티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잘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을수록.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스코시티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디퓨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디퓨전에서는 픽스 로우가 있어요. 픽스 퍼스트 로우가 있으면 세컨드 로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왜 확산이 일어나냐 하게 되면은 어떤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포텐셜이 낮은 곳, 보통 우리는 농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현상, 그래서 확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것이 또 상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데서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확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산에서 우리가 좀 이제 고려하는 것은 플럭스를 얘기해요. 플럭스,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 있을 때 단위 시간당,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는 뭐 물질의 양,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런 것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플럭스가, 그러니까 어떤 컴포넌트가 I가 X 방향으로 하는 플럭스가 뭐에 비례하냐면 그 concentration gradient에, concentration의 농도 차에 비례하죠. 그래서 농도 차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diffusion 상수, 확산 계수, diffusion coefficient다 하는 것이 픽의 제1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J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J는 마이너스 D, dC, dx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레이디언트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면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일단 아이디얼 솔루션에 관해서 여러분 이거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 거기서부터 유도한 식이었고, 단지 이제 저희는 현재 활동도 액티비티 대신에 이제 여기서 컨센트레이션을 썼습니다. 그래서 뮤는 뮤 노트 플러스 RTL은 C, 사실은 RTL은 A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드리븐 포스는 포텐셜을 줬으니까 이제 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 포스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일단 우리가 X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뮤노트는 이제 상수니까 이거는 뭐 0이 될 거고, 미분하면 RT는 그냥 있을 거고, LNC를 미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LNC를 X로 미분하니까 C분의 1하고 DC dx, 이렇게 됐습니다. RT는 워낙 그냥 있었고요. 마이너스는 붙여줘. 여기 마이너스 원래 있었으니까 따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스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분자의 어느 몰레큘 세틀링 포스는 얼마냐? 그럼 이걸 뭘로 나눠야 되냐?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분자당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눴고, 그 포스가 저번에 프릭셔널 코에피션트하고 이제 속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C를 이쪽으로 올리고 F 이쪽으로 내줘주면 이런 식이 얻어졌어요. 이런 식이 얻어졌고, 바로 이것이 단위 거리를 가죠. 그리고 컨센트레이션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봐도 플럭스하고 똑같은 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컨센트레이션이 물질의 양 V분의 물질의 양이고 M이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다 C가 V가 들어갈 적에 디멘전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전이 하나가 V 디멘전에서, 만약에 이것이 미터에, 여기 또 M하고 똑같네요. 이거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 물질의 양, 그래서 미터에 3승이고 이게 미터라고 하니까 미터의 제곱이 되죠.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면적당,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퍼세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면적당 초당, 이런 식으로 이게 잡힙니다. 그래서 플럭스하고 같은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VC 하면은 플럭스를 얘기한 거고요. 플럭스니까 이렇게 써주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요것이 디퓨전 코에피션트하고 같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는 스톡스 로를 그냥 갖다 썼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세틀링 포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R 있었고, 아까 비스코시티 구하니까 비스코시티 여기다 집어넣고 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아까
비스코시티 실험한 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이제 디퓨전을 픽에 first law 있었으니까 second law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 하는데 여기서 continuity equation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플럭스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중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이 물질이 이제 축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 물질을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일로 나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걸 빼주면 여기에 남아있는 물질, 다시 말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이게 델타 X거든요. 물질의 양, 그러니까 플럭스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일단 A 곱하기 dx 하면 이거 부피가 돼요. 그 다음에 dc 하니까 보통 컨센트레이션은 부피분의 물질의 양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피 곱하기 컨센트레이션은 물질의 양. 여기에 이제 침착되는, 여기에 이제 뭐 축적되는 물질의 양. 그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들어온 거. 그것이 플럭스 곱하기 이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이니까 면적 곱하기 시간 하니까 물질의 양 돼. 여기서 들어온 물질의 양이 돼요. 나가는 물질의 양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그건데 그걸 빼주게 됐어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런데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x 플러스 델타 x에서 있었으니까 j 자체하고 dj dx 곱하기 델타 x.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됐고 adt adt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정을 하면 이제 이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요것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있었고 그것이 이거하고 같은데,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보면 이거 없어져요. 그래서 델타 c를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c를 델타 t로 나누면 dc dt, 그것이 바로 플럭스 의 그레이디언트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equation of continuity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서 들어간 게 어디 안 가고 여기 남을 테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ixed first law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dc dx가 필요하죠. dc dx를 필요로 하니까 dc dx가 하니까 j가 1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j가 글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여기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상쇄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것이 이 위치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dc dt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넣고 라운드 스퀘어 c 라운드 x 스퀘어, 이거 픽스의 세컨드 로우라고 합니다. 이거 픽스의 퍼스트 로우라고 하고요. 자, 디퓨전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디퓨전 컨스탄트 이런 거 아까 물론 구수를 세틀링 하면서 에타도 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책의 설명을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액체가 다 차 있었는데 여기를 0으로 놓고 이 밑에는 컨센트레이션이 C0인 뭐 여기선 슈크로스였죠. 예, 슈크로스. 설탕물 용액을 놔요. 그리고 뭐 어떻게 막을 쳐놓던지 해서 살살 해갖고 순수한 물, 워터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농도가 점점 확산이 될 거죠. 그래서 농도가 이제 점점 여기는 C0였다가 점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농도가 묽게 되는, 그렇지만 이제 확산이 되는, 그래서 시간당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고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x가 0인 것부터 이쪽에서는 전부 다 C0였고 처음에, 이쪽은 농도가 0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과서가 이걸 조금 혼돈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오타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거는 제대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t가 0일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C0고 0보다 클 적에는 0이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x가 마이너스 무한 대로 가면 농도가 C0로 갈 것이고, 또 x가 플러스 무한 대로 가면 농도가 제로로 갈 것이고, 이제 이러한 이제 경계 조건 내지는 이제 뭐 초기 조건
하고 이제 최종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도의 물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농도가 이 X와 또 T의 함수, X와 T의 함수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픽스의 그 방정식, 그거 미분 방정식 풀어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에러 펑션이거든요. 이게 에러 펑션이 되거든요. 에러 펑션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놨는데, 그걸 플러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0이잖아요. 0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4시간, 6시간, 16시간, 25시간 됐을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었죠. 이쪽은 순수물이고, 이쪽은 시즈로 소작물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농도가 이렇게 이쪽 빌드업하고, 여기 이제 조금 감소하고, 여긴 그대로 있고, 자, 그런 상하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농도가 좀 더 줄고, 이쪽은 좀 더 늘고, 그러면서 이쪽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25시간 가도 센티미터로 2cm나 됐는데, 별로 많이 줄지 않아요? 2cm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픽스의 그 확산 이큐에이션, 확산 방정식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변곡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1시간일 때, 4시간일 때, 9시간일 때, 16시간, 25시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미분을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거가 정기분포 곡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기분포 곡선 여기 있는데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일 때 루트 2파이, 그리고 이제 시그마는 루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2배의 시그마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뭐냐 하면 여기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전체 높이의 0.606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이쯤 되겠죠? 예, 이쯤 여기서 그것에 반에 해당하는 것이 시그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하고 우리가 이제 점수 분포 얘기할 적에는 시그마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 앞뒤로 간 게 한 67점 몇 %, 그리고 2배는 시그마 간 게 막 95% 가까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받으려면 최소한 2배의 시그마 이상, 표준 편차 이상 평균으로부터 위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정기 분포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정기 분포할 경우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식이 뭘로 얻어지냐 하면은 이렇게 얻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그마가 뭐가 되냐면 시그마 스퀘어가, 이건 시그마 스퀘어는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dt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확산계수를 아까 같이 실험을 하고, 그거의 미분에서부터 미분을 구하고, 그렇죠? 이 미분을 구하고 거기서 시그마를 구하면 시그마 스퀘어 그 분산에서 d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 이게 시간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확산 계수를 d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지를 띈 것은 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온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 전도도, 컨덕티비티, 또는 이제 잘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레지스티비티. 그래서 이제 저항. 그래서 전기 저항 보통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은 뭐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 이 저항은 그런데, 그래서 그 저항 그 비례상수가 레지스티비티 R이라고 그러고요. 그거의 역수가 컨덕티비티입니다. 자,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자, 그래서 모빌리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모빌리티는 가해준 엘렉트릭 필드에서 필드당, 필드 스트렝스, 단위 필드 스트렝스당 그 이온이 움직인, 드리프트 한다고 그래요. 그냥 흘렀다 내려갔다. 네, 하여튼 그 속도, 움직이는 속도, 그걸로써 우리가 엘렉트릭 모빌리티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필드 스트렝스는 2를 줬는데, 실제로 컨덕티비티를 나타낼 적에 어떤 게 컨덕티비티가 뭐에 비례하냐면 전하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전하가 높은 입자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또 전하 각 그
이온당 전하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모빌리티. 그래서 concentration, 전하량, 모빌리티 곱이 바로 컨덕티비티로 주어집니다. F는 이제 파라데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몰라 프로퍼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F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이제 컨덕티비티인데 보통 이제 이온마다 저기 차지가 다르죠. 뭐 일가 이온도 있고 이가 이온도 있고. 그래서 그 이온의 이온의 차지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온마다 고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온은 이제 뭐 NaCl은 하나씩밖에 안 나오지만 뭐 CaF2는 이게 2개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이가가 나오지만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누아일 놓고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 그 공통된 유니트로.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컨덕티비티를 했지요. 모빌리티를 했죠. 그래서 모빌리티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필드당 속도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볼트 퍼 미터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이제 미터 퍼 볼트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모빌리티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H 플러스 이온 모빌리티가 36이고 OH가 20인데 나머지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거의 한 5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작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H 플러스하고 OH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설명했지만 보통 H 플러스 O 그러면 이렇게 이제 H 플러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소 결합하고 있는 OH가 H2가 이렇게 있고 또 H2가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H 플러스가 전달이 된다면 여기서 이게 이 결합이 말하자면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결합이 하나 생기는 식으로, 이 결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결합 만들고 이거 결합 없애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체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체인을 통해서 이제 하이드로전이 트랜스퍼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한다. 이렇게 빠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컨덕티비티가, 뭐 컨덕티비티로도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모빌리티가 이렇게 큰 이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카운터 페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운반 현상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스커시티하고 디퓨전하고 이제 컨덕티비티 정도. 컨덕티비티는 이온의 모빌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살펴봤는데, 기체 반응 과 달리 액체 반응에서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반응물을 일단 만나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기체는 충돌에 의해서 만나고 액체는 이제 확산에 의해서 만납니다. 근데 만났다가 보통 충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액체상에서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용액상에서 있을 적에는 주변에 분자들이 많죠. 그래서 주로 솔벤트 분자들에 의해서 이 반응물과 이 반응물이 그 사이를 그래서 확산해서 만나게 되면 주변에 솔벤트 분자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둘러싸게 되면은 솔벤트 케이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리액탄트 몰레큘 A와 B가 서로 디퓨즈해서 확산해서 만나고 솔벤트 케이지 안에 들어가죠.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 바깥으로 다시 나가려면 또 뚫고 나가야 되니까 나가다 주변에 있는 그 케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솔벤트 분자들의 충돌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기들끼리 또 충돌하고, 그런 인카운터가 돼요. 그래서 인카운터를 보통 몇 번이나 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디퓨즈해서 충돌했어요, 만났어요. 그다음에 솔벤트 케이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여러 번 다시 인카운터를 하죠. 나가려다 붙고 나가려다 다시 부딪히고, 이렇게 여러 번 인카운터를 합니다. 보통 몇 번 정도를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게 어떤 뭐 운동에서 또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 보통 콜리전 한데 그루브 오브 콜리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카운터라고 말하고요. 그루브 오브 콜리전 계속 많이 하는 거. 그게 보통 10번 내지 10만 번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부딪혀서 반응을 안 했는데 그래도 계속 부딪히니까 반응을 뭐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결국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디퓨전 컨트롤 리액션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디퓨전 하면 반응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액션 레이트가
A와 B가 디퓨즈해서 인카운트 페어를 만드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디퓨전 컨트롤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인카운트 페어가 되면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한 10만 분 정도 충돌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이 갈 때 보면 이렇게 충돌하는 걸 한 번 하나 틱틱틱틱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여기 여러 번 하고 또 충돌을 여러 번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카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 동안 아주 굉장히 많은 충돌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이것이 솔벤트 케이지 안에 두 개의 A와 B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키네틱스로 이해하자면은 A와 B라고 하는 게 일단 이렇게 해서 인카운터 페어를 만들어요. 뭐 중괄호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또 다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인카운터 페어 안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각각의 K1, K-1, K2 레이트 컨스탄트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을 시키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A, B 해서 만들고, 이것이 이렇게 두 군데서 없어지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레이트가 0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플러스 분의 이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의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농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의 농도가 이제 곱하기 그러니까 K2를 제외한 이것이 바로 이거의 농도가 되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농도가 되죠. 그래서 K2 곱하기 이거 한 것이 됐는데, 이 폼 자체를 보면은 이 식 자체를 보면 이게 마치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이 반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반응 상수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식이 얻어졌는데 K2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1차 그러니까 뭐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이런 반응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뭐가 되냐면 디퓨전 컨트롤드 리액션이다. 왜 그러냐면 디퓨전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K2가 좀 큽니다. 이거 빠르다는 얘기예요. 빠르면 레이트 디터미닝은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디퓨전에서 하게 되는. 그래서 디퓨전하면 반응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디퓨전 컨트롤드 리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반대로 K2가 작을 때, 그래서 이쪽이 무시되고 요것이 속도 상수가 될 때,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요것이 뭐가 되냐면은 그 평형상수처럼 쓸 수가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역반응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의 평형상수로 나타내니까, 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빠른 거예요? 이것이 느린 것이고 K2가 작은 거죠. 이게 빠른 거죠. 그래서 평형은 빨리 되고, 그런데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컨트롤드 리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디퓨전 컨트롤드 리액션에서 그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스몰루코프스키가 1917년이에요. 뭐 100년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리컬 레딕 파티클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반경이 R1, R2예요. 이것이 이제 언제 반응을 하느냐? 그랬더니 각각의 반경 사이로 R1, R2 이하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디퓨즈에서 그래서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그 보통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분자량이 작은 그런 솔루트에 대해서는 약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스퀘어 퍼 세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반응 상수, 그러니까 이제 반응 상수, 그렇죠? 레이트 컨스탄트가 4파이 NA D1, D2 이거 각각의 평형상수 확산계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R1하고 이제 F는 아까 프릭셔널이 아니고 엘렉트로스태틱 팩터, 이거 아까하고 똑같은 기호로서 잠깐 헷갈렸어요. 엘렉트로스태틱 팩터를 갖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R12 곱하기 엘렉트로스태틱 팩터가 뭐냐면 우리가 차지가 없는 것이 충돌해서 반응하는 거고,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하고 충돌해서 반응하는 거고, 마이너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건 잘 안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반응물 분자가 또는 반응물 이온이 이제 어떤 차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엘렉트로스타틱, 그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이 고려된 효과적인 반응 그 반경, 레디우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이펙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보면은 차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차지가 없으면 뭐 0이고, 그렇죠? 0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겠. 차지가 없으면 하여간 그렇게 돼. 이거는 이제 아마 이온 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0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이제 유전상수고 여기까지는 이제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뭐 유전상. 그래서 미디움에 관한 얘기고요. KT는 그렇고 이제 아까 R12 있었죠. 그래서 이게서 그 차지가 고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지가 다른 것.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에 대해서는 이것이 크고요. 그 다음에 중성은 상관하지 않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온이 되면 이게 이것도 작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반응을 하나 여기서 살펴보는데 보통 이게 우라실이 얘기가 됐고 아데닌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클릭 애시드 그 베이스 페어를 지금 얘기하는데 뉴클릭 애시드 갖고 실험을 하지 않고 이런 이제 모형 물질, 그래서 원사이클엑실 우라실하고 9에틸 아데닌하고 좀 하이드로젠 본드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AU 페어링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드로젠 본드 뭐 3개 정도 할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젠 본드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실험을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반응 상수가 이 정도 30도에서 나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적을 수가 있고요. 메커니즘이 이렇게 적혀주면 이제 A, B가 아직 이거는 다 A하고 이렇게 줄쳐졌으니까 이제 수소 결합을 한 거고, 이건 수소 결합하기 전에 그냥 컨택트 페어만 만들어져 있는 거,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컨택트 페어 또는 우리가 엔카운터 페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을 하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AB K1 그리고 AB 마이너스 K1,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K2로 해서 만들어지고 K2로 없어지고, 그래서 없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밸런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B를 구하려면은 구할 수 있죠. 그냥 바로 이 식 가지고 구해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컨택트 페어의 컨센트레이션이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는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지는 거 빼기 없어지는 거 해야겠죠. 그렇게 됐고, 여기서 이거 구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잘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게 AB에서 가는 거니까 이제 포워드 정반응 속도 상수 꼭 그렇게 됐고, 이것이 이제 역반응 속도 상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소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 이건 수소 결합이 해체돼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K2가 여기서 보면 K2가 K-1보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K-1은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것보단 이쪽으로 간다 하는 거죠. 이거 잠깐 지울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으로 조금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려면 이게 빨리 되니까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페어가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이것이 디퓨전 컨트롤드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K2만 갖고 하니까 이게 없어졌죠. 이렇게 이쪽은 그냥 남고요. 그래서 KF가 K1하고 거의 같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반응을 프로덕트를 만든다. 그래서 이 K1 자체가 이제 여기서 준 이거하고 같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